다음 프레임 추가하시고 공도 조금 찌그러뜨리고 점점 거리가 조금 더 가까이 홀드를 하나씩 늘려주고 홀드 늘려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진행한 다음에 엔터 딱 눌러주세요. 그럼 holy shit damn 와 너 진짜 대박. 이것들만 잘 해줘도 윤성환입니다. 갤럭시 탭 S8 울트라 잘 쓰고 계십니까? 요즘 애니메이팅 열풍이 아주 핫하죠. 지하철을 타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애니메이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대인지. S8 울트라의 넓은 화면으로 드로잉, 필기뿐만 아니라 애니메이팅까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가장 핫한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는 겁니다. 애니메이팅은 뭘로 하냐고요? 바로 러프 애니메이터입니다. 대박! 갤탭에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간 다음에 러프 애니메이터를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러프 애니메이터 앱이 뜨게 됩니다. 이 러프 애니메이터를 설치를 해주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뜨게 되는데 오른쪽 하단에 뉴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시면 우리가 만들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고 밑에 프레임 퍼 세컨드는 1초에 몇 장의 이미지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30프레임으로 해줄 거고요. 1280, 720 카메라 사이즈로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스테이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스테이지부터 간단하고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할 수 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전체 프레임 10개 중에 지금 6프레임이다, 7프레임이다, 8프레임이다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이걸 클릭해 주시게 되면 스테이지를 전체 화면 보기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취소가 되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이 뜬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현재 줌이 몇 프로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로테이션은 몇 도가 돌아가 있는 상태인 건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음은 오른쪽에 툴 및 옵션 창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가장 위에 있는 선 3개는 메뉴 창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프로젝트에 대한 메뉴 창이 뜨게 되는데 비디오를 내보낼 수도 있고 이미지들을 가져오거나 비디오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설정 창이 뜨게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이전에 만들어놨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Modify Layer입니다. 레이어에 대한 설정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새로 레이어를 추가한다거나 뺀다거나 오른쪽에는 드로잉, 즉 프레임입니다. 여기서는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드로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 하면 Add After만 하시면 그냥 빈 한 장의 그림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Duplicate After를 눌러주게 되면 이전에 있는 이미지를 복제하면서 새로운 프레임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진짜? 밑에 보시게 되면 타임라인을 켜고 끌 수가 있고요. 툴 옵션 창, 아까 말씀드린 툴 옵션 창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이 툴 옵션 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선택하는 4가지의 툴바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들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브러쉬에 대한 설정을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이미지가 원래는 처음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가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선으로 이렇게 그어지게 되는데 조금 더 뭔가 연필 같은 느낌을 내고 싶다 하기 때문에 요 이미지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런 느낌이 날 겁니다. 여기에서 스페이싱이나 뭐 이런 이미지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조금 연필 같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리셋을 보시고 설정을 하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할 수 있다! 그 다음 지우개 툴은 그냥 지우개의 툴입니다. 마찬가지로 브러쉬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선이 있다고 봤을 때 일반 브러쉬로 지워주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지죠. 근데 이 브러쉬 모양을 바꿔주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웬만하면 브러쉬 모양도 맞춰주면 되게 이쁘겠죠? 다음은 버킷 툴입니다. 채우기 툴. 일반적인 채우기 툴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 올가미 툴 일반적인 올가미 툴 맞습니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회전을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게 되면 동그란 점이 있잖아요. 이 점을 잘 잡아서 이동하게 되면 이 점에 대한 중심값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한번 선택이 취소가 되면 이 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다음은 실행 취소와 재실행 버튼입니다. 실행 취소, 재실행 버튼이 여기 있고 이건 재생 버튼입니다. 재생하면 쭉 재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건 이전 프레임으로 가는 버튼이고요. 요건 다음 프레임으로 가는 버튼입니다. 가운데 휠 모양이 있는데 휠 모양을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시게 되면 프레임을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어니언 스킨이라고 있습니다. 이전 장에 있는 그림을 옅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요 이전 그림을 참고해 가면서 조금씩 이미지를 수정해 주면서 작업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거구나. 요 기능 꼭 켜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하나 켜져 있을 거예요. 이전 장의 그림과 다음 장의 그림을 한 장씩 보여주게 되는데 늘려주게 되면 더
더 많은 이전장의 그림들이 보이고요. 최대 4장까지 앞에 있는 프레임, 뒤에 있는 프레임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전 프레임 한 장만 보도록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임라인입니다. 일단 상단에 보이는 이 레이어 왼쪽에 100%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애를 클릭을 해가지고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이 레이어의 오퍼시티 값을 조절해주는 오른쪽에 상하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죠. 이 레이어를 편집을 해주고 싶다 하시면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의 이름까지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레이어 2 엔터를 쳐주게 되면 이 레이어의 이름이 레이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레이어 설명도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기 위한 세팅입니다. 일단 이미지 한 장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빈 드로잉이면 흰색으로 표시가 되고 뭔가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 색상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화살표가 조금 낮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얘를 잡고 쭉 끌어주시게 되면 프레임의 홀드를 늘려주게 되는 겁니다. 홀드는 이 한 장의 이미지를 얼마나 많이 보여줄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생을 했을 때 이 이미지가 더 길게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 프레임을 어떻게 추가를 했냐면 오른쪽 프레임 선택키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빈 이미지 한 장이 추가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하고 드로잉을 하고 이미지를 추가해서 드로잉을 하고 재생을 해서 보고 대략 이런 식으로 러프 애니메이터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딜리트 현재 프레임을 지워주게 되는 거고요. 내가 현재 선택한 프레임을 좌우로 이동하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오른쪽에 에딧 멀티플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이거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라는 프레임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1, 2, 3, 4, 5, 6, 7 순서대로. 근데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얘를 오른쪽 하단으로 구석으로 옮기고 싶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를 선택해서 이동해주고 두 번째 프레임도 선택을 해서 이동해주고 하나하나 다 선택을 해가지고 이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필요 없이 에딧 멀티플을 선택을 해주시고 쭉 늘려주세요. 내가 원하는 프레임을 전체를 선택을 하셨으면 어니언 스킨으로 볼 때랑은 다르게 이미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진하게 표시가 되죠. 이걸 전체를 선택을 해서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짜잔! 모든 이미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편집이 된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지우개로 지워주게 된다 라고 한다면 재생을 했을 때 이렇게 이미지 하나하나가 다 지워진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밑에 있는 레이어까지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카메라, 이 카메라에 대한 설정도 자세한 설명은 이전에 다뤘던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갤럭시 탭 S8 울트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간단한 설명은 끝이 났고 뭔가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애니메이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친구들한테 또는 지인분들한테 보여줬을 때 오 소리 들을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좋아하는 이성 친구한테 고백을 해서 성공했다는 아주 좋은 케이스도 들려오길 바라봅니다. 친구들 무리척에 가서 혹시 러프 애니메이터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요즘 트렌드 따라가는 친구들은 당연히 갤럭시 탭 S8 울트라에 애니메이션 어플 하나씩 깔아두거든요. 가서 싹 킵니다. 세팅한 다음에 똑같이 따라하세요. 먼저 공을 하나 그립니다. 그 다음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똑같이 공을 그리는데 아주 살짝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살짝만. 그 다음 한 장을 추가하세요. 아까보다 조금 더 갑니다. 다음 프레임 추가하시고 아까보다 조금 더 가요. 조금씩 더 가는 겁니다. 그 다음 프레임 추가하시고 공도 조금 찌그러뜨리세요. 한 장 더 추가하시고 많이 가면서 많이 찌그러뜨리세요. 이렇게 다음 프레임에서 점점 거리가 좁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의 모양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요렇게 이제는 거의 원형에 맞게끔 추가해 주시고 아까보다 조금 덜 갑니다.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조금 더 가까이 그려줍니다. 한 번 더 추가하시고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까이 추가하시고 거의 제자리 추가하시고 제자리. 이렇게 다 됐죠? 아직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프레임을 맨 앞 프레임으로 갑니다. 홀드를 하나씩 늘려줄 거예요. 단축키가 있는데 F5 또는 5번을 누르게 되면 해당 프레임에 홀드를 하나 늘려주게 돼요. 이렇게 맨 첫 장의 이미지 홀드 늘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서 또 홀드 하나 늘려줍니다. 다음 프레임 가서 홀드 늘려주고 홀드 늘려주고 공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갑니다. 점점 멈추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홀드. 그 다음 프레임에서 홀드 하나, 그 다음 프레임에서 홀드 2개, 다음 프레임에서 홀드 2개, 다음 프레임에서 홀드 3개, 다음 프레임에서 홀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진행한 다음에 엔터 딱 눌러주세요. 완벽한 슬로우 인아웃 들어가면서 스쿼시 스트레치 기능까지 들어간 공 움직임 만들어주면서 이 상태로 그냥 엔터 탁 치고 뒤돌아서 걸어서 나가세요. 그럼 호우
홀리 쉣 댐. 와, 너 진짜 대박이야. 와, 홀리 몰리. 와, 멋있어. 너 잘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나도 좀 알려줘. 이런 반응 나옵니다. 적당히 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를 이지 인 이지 아웃 또는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만 잘 해줘도 이런 애니메이션까지 가능한 거죠. 개념은 똑같습니다. 점점 느리게 점점 빠르게를 물이 퍼지는 효과, 마지막에 홀드 작업해주면 끝. 애니메이션 간단합니다. 쉬워요. 재밌어요. 보통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한 장에 잘 그린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사실 애니메이팅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닙니다. 움직임을 잘 표현하는 것이죠. 클래스 101에서 윤성원을 검색하시고 애니메이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최신 유행하는 적당히 안 해? 앞으로 갤럭시 탭 S8 울트라를 통해 가지고 애니메이팅 하는 모습 많이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고 인싸가 되어 보세요. 애니메이팅 한다고 절대 아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키보드 커버를 활용하신다거나 블루투스 키보드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쭉 내려보시게 되면 웹사이트 러프애니메이터.com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 러프애니메이터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서포트에 들어가시고 유저 가이드 안드로이드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키보드 숏컷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단축키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필요한 게 또 단축키이기 때문에 단축키 많이 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러프 애니메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같이 쉽게 애니메이팅을 할 수 있는 시대도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디지타이저, 영상의 시대, 애니메이팅 모두가 취미로 애니메이팅을 하는 그날까지. 윤성원이었습니다.